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기운을 갖고 있길래 운이란 정말 하늘이 정한 걸까? 나한테도 그런 복이 올 수는 없을까? 풍수적으로 보면 복권 당첨은 단순한 운빨이 아닙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먼저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조상님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고 하늘이 주는 방향의 흔들림일 수도 있으며 우리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징조로 또 나타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풍수적으로 복권 당첨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도 혹시 이미 그런 신호를 경험하고 계셨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먼저 풍수에서 말하는 복권은 단지 로또 한 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권 당첨이라는 건 하늘이 아주 예외적으로 기운의 흐름을 틀어주는 사건입니다. 그 흐름은 공간을 타고 사람의 마음을 통과하고 결국은 그걸 알아채는 사람의 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권 당첨 전에 나타나는 징조, 풍수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징조, 이상하게 손에 돈이 흘러들어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 실제로 인터뷰나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지갑을 열면 현금이 들어와 있고 안 쓰던 통장에 입금이 생기고 소소한 수익이나 선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풍수적으로는 이걸 기운이 돈을 부르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신호라고 해석합니다. 돈은 원래 기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작은 돈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큰 돈이 들어올 통로가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들어온 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큰 복의 전조일지도 모르겠다고 마음을 여는 순간 복의 흐름은 더욱 강하게 들어옵니다. 두 번째 징조, 숫자가 자꾸 반복해서 눈에 들어온다. 풍수에서 숫자는 단순한 수가 아니라 하늘이 보내는 상징 언어입니다. 복권 당첨자들 중에는 이상하게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보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건물 층수, 시계, 전단지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조합, 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조상님이 특정한 흐름을 숫자를 통해 암시한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일, 기일, 과거의 중요한 날과 겹치는 숫자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건 복의 흐름이 현실에 물리적으로 투영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숫자들을 메모해두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로또 숫자와 비교해보거나 그날의 감정 흐름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징조, 꿈에서 조상님이나 상징적인 물체가 나타난다. 풍수적으로 복권 당첨 전 가장 강력한 사전 신호는 꿈속에서 조상님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 조상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손을 잡아준다거나 밝은 얼굴로 바라본다거나 물, 불, 금 같은 상징적인 장면과 함께 등장하면 그건 매우 큰 복의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징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꿈에서 문이 열리는 장면, 바람이 들어오는 창,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야 같은 상징적 장면을 보고 며칠 뒤 실제로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꿈은 조상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는 사인이며 그 복이 당신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10년 넘게 편의점에서 일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가 묵묵히 그의 손에 숫자가 적힌 종이를 건네줬다고 합니다. 너무 생생해서 적어둔 그 숫자들. 며칠 후 그냥 느낌이 와서 복권을 샀고 그게 2등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의 그 꿈이 없었다면 난 평생 복이 나를 외면한다고 믿고 살았을 겁니다. 네 번째 징조, 기운이 갑자기 조용히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다. 마치 마음이 가라앉고 잠시 세상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사람을 만나다가 문득, 책을 넘기다가 문득 마치 하늘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느낌, 혹은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으로 쏠리는 기운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 순간을 복이 현실로 떨어질 자리를 고르는 시간이라 표현합니다. 이럴 땐 작은 기도라도, 감사의 인사라도, 지금 이 흐름이 복이기를 바랍니다 라는 정성이 담긴 한마디라도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늘은 그 정성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은 소리 없이 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우리 삶의 어느 모퉁이로 스며들 듯 찾아옵니다. 하지만 풍수는 말합니다. 복은 그냥 오지 않는다고. 복은 반드시 신호를 먼저 보낸다고요. 윗대의 기운은 꿈을 통해, 위의 뜻은 숫자를 통해, 기운은 몸의 떨림과 감정의 파동으로 당신에게 그 때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심코 넘기면 복은 그저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다시 돌아갑니다. 복권이라는 건요, 종이에 인쇄된 숫자가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한 번쯤은, 단 한 번쯤은 복을 한껏 내려보자고 결심한 순간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는 머물지 않고 무심한 말버릇 속에서는 길을 잃으며 에이 설마 하고 넘기는 사람에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작은 기운의 흐름이 보이고 어디선가 다가오는 이상한 기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복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분명히 신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차린 후에도 잘못된 말, 행동, 생각을 반복하면 하늘은 복을 멈추고 조상님은 흐름을 거두게 됩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복이 문 앞까지 왔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째, 에이 설마 나겠어 하는 부정적인 확신입니다. 복은 믿는 자에게만 문을 엽니다. 신호가 보이는데도 그냥 우연이겠지, 내 팔자에 무슨 복이야 라고 부정적인 확신을 가지는 순간 기운은 바로 꺼져버립니다. 둘째, 탐욕스러운 집착입니다. 풍수에서 복권은 하늘이 기운을 빌려주는 특별한 틈이라 표현됩니다. 그 틈을 탐욕으로만 채우면 그 복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타인의 복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쟤는 됐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나보다 못한 사람도 되던데. 이런 말과 마음은 복의 흐름을 뒤틀리게 만들고 조상님이 보내시는 기운과 어긋나게 만듭니다. 복은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닌 내 자리를 단정히 지키는 사람에게만 머무릅니다. 넷째, 신호를 알아채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꿈이 선명하고 숫자가 반복되고 마음이 울려도 그걸 가만히 넘기면 하늘은 이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복은 움직이는 자에게만 도착합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도, 정리, 인사, 메모. 당신의 정성이 곧 복의 자리를 여는 열쇠입니다. 작은 정성 하나로 향 하나 피우고 손 하나 모으고 감사의 한마디를 하늘에 전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그때라면 제가 그 복을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조상님의 미소가 되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며 기적의 흐름이 당신 삶에 안착할 자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복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복은 눈치채는 사람에게만 머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숫자를 자주 본 적 있으신가요?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긴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복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움직이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기운, 조상님의 은혜,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한 장의 기회가 조용히 찾아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